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었던 만남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의 황제가 처음 마주했던 1519년 멕시코 테노치티틀란의 이야기죠. 여기 한쪽은 신의 귀환을 믿었고 다른 한쪽은 오직 황금만을 탐했습니다.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를 전설 속의 신 케찰코아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수염, 그리고 예언된 바로 그 해의 동쪽에서 나타난 이방인, 모든 것이 신화와 일치했거든요. 황제는 코르테스의 목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귀한 금 장신구를 걸어주었지만 코르테스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녹여버릴 금덩어리로 봤을 뿐입니다. 이 비극은 곧 톡시카틀 축제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신성한 춤을 추던 무고한 전사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죠. 하지만 진짜 파국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즈텍을 멸망시킨 것은 스페인의 총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70일간 끔찍한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렸죠. 과연 아즈텍 제국은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단순한 정복 이상이 그 충격적인 몰락의 전말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519년 멕시코 테노치티틀란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만남을 아시나요? 에르난 코르테스와 몬테수마 2세가 처음 대면했던 순간 말이죠. 역사책에서는 단순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몬테수마가 스페인인들을 맞이했던 방식부터 살펴보죠. 그는 단순히 외국인을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아즈텍의 황제는 자신이 신으로 여기던 케찰코아틀의 귀환이라고 믿었던 존재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케찰코아틀은 아즈텍 신화에서 깃털 달린 뱀의 모습을 한 신으로 언젠가 동쪽 바다 너머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스페인인들이 나타난 시기가 아즈텍 달력으로 볼 때 정확히 케찰코아틀이 돌아올 것으로 예언된 해였다는 점입니다. 코르테스의 외모도 케찰코아틀의 특징과 일치했어요. 하얀 피부, 수염, 그리고 동쪽에서 온 것까지 말이죠. 몬테수마는 테노치티틀란 외곽의 이스타팔라파에서 코르테스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아즈텍 제국의 모든 귀족들이 화려한 깃털 장식과 금 장신구로 치장하고 나타났거든요. 마리골드 꽃으로 만든 화환, 옥으로 장식된 목걸이,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몬테수마의 심리 상태예요. 그는 단순히 정중한 환대를 베푼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올리듯 선물을 바쳤던 거죠. 코르테스의 목에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금 목걸이를 선사하며 온갖 귀중품을 바친 것은 모두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반면 코르테스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이 화려한 환대는 아즈텍 제국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특히 그가 본 금 장신구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몬테수마가 "그렇습니다. 나는 몬테수마입니다. 라고 답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의 겸손한 자세와 정중한 말투는 아즈텍 문화의 예의였지만 스페인인들에게는 약점으로 비춰졌거든요. 스페인인들이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했을 때의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렸다 올랐다 하며 도시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아즈텍인들에게 말은 처음 보는 동물이었고 스페인인들이 말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켄타우로스 같았죠. 그러나 스페인인들의 진짜 목적은 곧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왕궁의 자리를 잡자마자 대포를 발사한 거예요. 이 대포 소리는 테노치티틀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독버섯을 먹고 환각을 본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스페인인들은 몬테수마에게 토르티아, 닭고기, 달걀, 깨끗한 물, 장작, 숯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급품 요청이 아니라 복종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몬테수마가 이를 순순히 들어준 것을 본 아즈텍 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의 진짜 목적은 곧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마침내 금을 요구했고 몬테수마는 그들을 테오칼코라는 보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금으로 만든 방패, 깃털로 장식된 갑옷, 순금 원반, 신상의 목걸이, 금으로 만든 코마개, 정강이 보호구, 팔찌, 왕관 등이 가득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톡시카틀 축제 때였어요.
아즈텍인들은 스페인인들에게 전통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 축제는 위칠로포치틀리 신을 기리는 중요한 종교 행사였거든요. 축제 준비는 정성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치칼로테 씨앗을 갈아 만든 반죽으로 신상을 만들고 화려한 깃털로 장식했어요. 신전 안뜰에서 뱀춤이 시작되었고 20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과 1년간 금식한 사람들이 춤을 지휘했습니다. 이 참혹한 학살 소식이 안뜰 밖으로 전해지자 멕시코인들이여 창과 방패를 가져와라. 이방인들이 우리 전사들을 죽였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지휘관들이 일제히 모여들었고 모두 창과 방패로 무장한 채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아즈텍 전사들은 사냥용 가벼운 창까지 동원하여 투창과 화살로 공격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던진 투창들이 구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스페인군은 즉시 궁전으로 피신했고 그들은 멕시코군을 향해 석궁과 총을 쏘고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신성한 의식 중에 무고한 전사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물러서거나 무기를 내려놓으려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이 포위되었고 스페인군에게 줄 식량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포위는 7일간 계속되었고 23일 동안 스페인군의 모든 탈출 시도가 저지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이 테노치티틀란을 떠났을 때 아즈텍인들은 그들이 영원히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페인인들이 틀락스칼라에 있는 동안 테노치티틀란에 큰 역병이 퍼졌습니다. 역병은 13월에 시작되어 71간 지속되며 도시 곳곳을 휩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얼굴, 가슴, 배에 종기가 돋아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종기로 뒤덮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죽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배에 대포를 장착하고 돛을 올린 함대가 호수로 나아갔어요. 기암은 코르테스의 문장이 새겨진 거대한 리넨 깃발을 휘날리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배들이 샬초한 지역에 접근하자 평민들은 이 광경에 공포에 질렸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카누에 태우고 호수를 건너 도망쳤습니다. 적들은 모든 소유물을 약탈했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 큰 꾸러미로 배에 실었어요. 곧 지원 기병대가 합류했고 스페인군은 모든 병력을 하나의 부대로 모아 독수리 문까지 행군하여 대포를 설치했어요. 지체 없이 대포를 장전하고 발사했습니다. 연기가 검은 구름처럼 피어올라 마치 밤이 찾아오는 듯 하늘을 어둡게 했어요. 위칠로포치틀리의 사제들은 즉시 위대한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스페인 배인 병사 2명이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 사제들을 칼로 베어 절벽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노노알코에 들어서면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적군과 아군 전사들 모두가 부상을 입었고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피리 소리에 맞춰 진군했고 전투 함성을 지르며 방패를 북처럼 두드렸어요. 바로 그때 스페인군이 성전에 불을 지르고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끔찍한 굉음과 함께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쿠아우테목은 대장들과 상의한 후 포체친이라는 위대한 대장을 불렀는데 그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들은 그에게 아위츠 왕의 소유였던 케찰 올빼미의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케찰 올빼미는 4명의 선장과 함께 떠났고 케찰 올빼미의 깃털이 벌어지면서 더욱 크고 무섭게 보였어요. 적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습니다. 케찰 올빼미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적들은 그를 보자 앞으로 나와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그는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즈텍 전사들과 스페인 군인들은 단지 자기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지도자들은 틀라텔로코에 모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어요. 그러자 쿠아우테목이 3명의 남자만을 데리고 전쟁용 카누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떠나는 것을 보고 울며 소리쳤어요. 우리의 어린 왕자가 우리를 떠납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가 코르테스 앞으로 데려갔어요. 선장은 그를 잠시 응시하더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자를 가리켰고 두 지도자는 나란히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즈텍 제국의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목의 항복으로 테노치티틀란의 방어가 끝났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충돌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거죠.